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편입니다. 오늘은 제19강 논문 준비 태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짤막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오늘 강의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논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 관리가 많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지식편에서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우선 좀 읽어야 되는데요. 논문 읽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매일 4시간 직장 다니는 분들 한 7시 정도에 자기 공부방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쉬지 말고 연속해서 약 4시간 정도를 쭉 좀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들이셔야 학자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시간 중에 초기 2시간 정도는 소위 얘기하는 몸풀기, 마라톤 경주를 하기 전에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과정으로 2시간 정도가 그냥 소모됩니다. 한글로 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까지 논문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자리 뜨지 말고 그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정도를 공부를 계속 좀 해주셔야 논문이 비로소 2시간 정도 지나서부터 천천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또 다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그 논문들이 잠재가 됩니다. 숨어드는 거죠. 자, 이것이 뭐 일주일에 3일씩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몰아치기 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논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매일 4시간 정도를, 박사는 약 2개월에서 3개월, 박사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매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상갓집에 조문을 간다든가 아니면 잔치집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가 빠져버리면 공부의 성과는 굉장히 약화되거나 아니면 1년, 2년 그렇게 공부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4시간 정도를 공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반드시 삼으셔야 되고요. 물론 주말에는 한 8시간, 10시간 정도를 연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분만이 자기 힘으로 올바른 논문을 쓰실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태세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지식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4시간 준수 원칙,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연속해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제 뭐 10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고 오늘은 쉬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10시간 공부한다. 이것은 3일 동안 20시간의 시간을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나 차라리 어제 4시간, 오늘 4시간, 또 내일 또 4시간,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투자하는 12시간의 시간으로 인한 효과성이 앞에 얘기한 20시간 공부한 것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효과적이십니다. 물론 이 과정에 저희 지식편과 같은 뭐 광고하는 것처럼 보여서 뭐 오해를 받기는 싫습니다만은 팩트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멘토가 한 명이 붙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양적인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논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옆에 아카데미 멘토, 저희는 논문 지도 박사라고 합니다. 논문 지도 박사님으로부터 논문을 4시간 동안 매일매일 읽고 정리하는 이런 지도를 집중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선생님들이, 고객님들이 논문을 쓰는 진입 단계에서부터 장애물을 없애주는 굉장히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혼자 4시간씩 뭐 6개월씩 1년씩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반 이하로 줄어드는 명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4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기의 관심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맡고 계시는 일, 그 다음에 미래 선생님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논문부터 읽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 교수님은 논문을 평가하는 이런 평가자의 위치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지도 교수님이 갖고 있는 관심 분야, 관심 주제, 연구 방법론, 이런 3가지 정도가 지도를 받는 지도 학생들은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잘 읽다 보면 중요한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 키워드를 이용해서 학술지 논문, 특히 석사나 박사 논문들은 가급적 저희는 보시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논문들이 많이 꼬여 있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20페이지 정도, 학술지 논문 20페이지 정도로 요약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을 지나치게 방대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2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석사나 박사 논문 중에서 찾기도 쉽지 않을 뿐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논문이 있다 싶으면 모델 논문으로 그 전체적인 논문을 스트럭처를 잡는 이런 그 샘플로서, 아니면 모델 논문으로서 우리가 이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분이 1장 1절 용괴병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1장 2절에서 용괴의 목적에서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연구의 구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2장에서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는지, 이런 좋은 논문을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식편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다 보면 모델이 될 만한 중요하고 좋은 논문을 저희 지도 박사님들이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절약하시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술지 논문 정도를 지도 교수님,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논문들을 좀 확장해서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학술지 논문 20페이지 한 편을 읽는데 약 초보자들은 1시간 정도를 넘길 필요가 없으십니다. 1시간 정도 이내에서 논문을 읽는 방법은, 우선 국문 초록, 앱스트랙트라고 하죠. 국문 초록을 한 3번 정도 쭉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론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도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제 5장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분석 결과, 보통 4장에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 분석 결과 파트를 한 3번 정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그 논문에서 연구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연구 방법 한 3문장 정도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한 5문장 정도, 이렇게 해서 논문을 빠르게 한번 읽고 전체를, 그 다음에 2번째는 조금 느리게 한 번 더 읽고, 3번째는 좀 더 꼼꼼하게 논문을 한번 읽으면서 그것을 바로바로 타이핑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시간씩, 처음에 한 4시간 정도를 투자하실 때 논문 한 3편 정도가 읽혀질 겁니다.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나면 학술지 한 편당 한 30분 내외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훈련이 저희 지식편에서는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논문들을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독할 키 논문 3편에서 5편 정도를 그거는 10번이나 20번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 임의로 선정을 하시지 말고 전문가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내가 이 분야에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키 논문인가, 이거 추천받는 것도 굉장히 시간 절약에 의해서 많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을 읽고 요약하고 이 정리를 석사는 약 한 달 동안 70편에서 100편 정도,
박사는 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동안 약 150편 정도의 논문을 이렇게 요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1장에도 부분적으로 좀 들어갔을 텐데요. 엑셀에다 연구자 이름,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연구 제목,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이렇게 해서 한 줄로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엑셀 프로그램에 보면 찾기 프로그램 있죠. 찾기 영역. 찾기 영역을 통해서 비슷한 논문끼리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묶어서 이것을 한 5분의 1 이상으로 압축 정리해서 문단 간의 카테고리를 좀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글들의 공통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의견과 함께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 19강으로서 논문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일 4시간 정도를 자기 선행연구 읽는데 투자하실 수 없는 분들은 굉장히 논문을 혼자 쓰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과, 그 다음에 논문의 퀄리티를 높여드리는 효과 때문에 한 4시간 정도를 투자하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고객님으로 모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 1대1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단 한 문장도 대신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연구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둠으로 인해서 논문이 완성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논문 쓰시는 분들 이제 또 마음이 초조하시죠? 그 다음에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내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왕에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매몰 비용도 있기 때문에 학비도 많이들 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식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지식팬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비즈니스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워낙 바쁜 일정 속에서 대학원생 30만 명이 넘는 이 학생들을 다 지도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 세태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대학원 과정에 투자한 이 엄청난 비용과 자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발현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지쳐가지고 논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수료 상태로 몇 년씩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하고 상담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논문을, 똑바로 된 논문들을 작성하시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19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